롯데자이언츠는 26시즌 굉장히 기대가 되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드리게스와 제레미 비슬리 선수를 영입을 했거든요. 그 두 선수가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이 두 선수들은 그냥 단순하게 잘 던질 거다 이게 아니라 솔직히 한국 이 선수들 중에 메이저리그 경력이 풍부했던 선수들보다 최근에 좋은 성적을 내주는 거는 일단 직구 구속이 153 정도 나오고 거기에 완벽한 이제 결정구가 있어야 되고 또 제구력이 좋아야 되는 뭐 일본을 경험한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잘 던졌는데 거기에 딱 부합하는 두 선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정말 기대되는 원투펀치와 함께 이 박세웅 선수가 비시즌에 윤성민 선수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제 조언을 구할 만큼 정말 열정이 지금 대단한 상태고요. 이 박세웅 선수는 정말로 이닝도 많이 챙겨주는 그야말로 국내 선발 투수 중에서는 그래도 꽤나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선수예요. 물론 이제 자책점이 25시즌은 생각보다 지구 1선발에서 많이 내려가서 낮아졌지만 거기에 나균환 선수가 이거 포크볼이 그냥 예술이었거든요. 선발 투수 중에 포크볼 구종 가치가 1위였어요. 그러면 5선발만 해결하면 돼요. 근데 5선발을 아시아 쿼터로 코야마 마사야 선수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5선발을 이제 물론 그 코야마 마사야 선수도 쓸 수 있지만 이 롯데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참 오랫동안 안 터져요. 뭐가? 이 신인 선수가 안 터지고 있습니다. 신인 지명 선수 중에 1라운드로 뽑았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불펜이나 선발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사실 이 최근에 뽑은 선수들 중에서는 롯데자이언츠가 영 재미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롯데에 이 비밀병기가 한 명 존재합니다. 바로 김태현 선수인데요. 일부러 아끼고 있어요. 정말 구단에서 이거는 장기 프로젝트로 롯데의 선발 한 자리를 위해 조급하지 않고, 왜냐면 최근에는 구단들이 성적을 내기 위해서 바로 그냥 집어넣잖아요 1군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급하지 않게 이 선수는 무조건 선발로 쓰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키우고 있는데요. 과연 이 김태현 선수가 롯데의 26시즌 비밀병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롯데자이언츠는 정말로 지금 외국인 구성이 좋습니다. 빅터 레이에스, 엘빈 로드리게스, 제레미 비슬리, 이 코야마 마사야 선수만 확실히 터져준다면 무조건 이 코야마 마사야가 터지면은 제가 볼 때 그냥 무조건 5강 가는 거고요. 그 선수는 아시아 쿼터니까 사실 다른 팀들도 뭐 이 선수가 터진다 안 터진다를 우리가 뭐 대충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쉽지 않죠. 최소한 뭐 시범 경기 정도는 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선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뭐 정현우, 정우주, 배찬승 다 나오는데 넌 뭐하냐? 롯데 김태현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실제로 25시즌은 1라운드 지명 루키들이 1군에서 대거 핵심 멤버로 활약을 했어요. 1라운드 1번 정현우는 선발, 정우주는 배찬승, 그리고 김영우는 핵심 불펜, 거기에 박준수는 주전 2루수 후보로 부상했어요. 이러면서 1라운드 전체 4번 김태현도 고교 시절에 특급 유망주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7월 23일이 돼서야 퓨처스리그 첫 경기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먼저 쓰지 않은 거죠. 1군 기록은 8월 15일 삼성전 2이닝 1실점이 전부다. 그래서 1군도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자, 일단 이 선수 아침 10시에 나와서 오후 6시까지 훈련한답니다. 거의 뭐 직장인처럼 훈련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김태현 선수가 다른 1라운드 동기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 보여주고 있느냐? 너는 왜 못 올라오느냐? 이런 말들이 엄청 많아서 스트레스가 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의식을 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2025년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나도 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내 인생은 내가 해야 된다. 나의 목표만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롯데가 서두르지 않은 이유는 바로 선발 수업부터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현은 일단 109를 던지는 체력을 갖추기로 했다. 그때까지 경기는 안 나가고 계속 몸을 만들기로 했다고 돌아봤어요. 그래서 퓨처스리그에서도 14경기 32이닝 자책점 2.53에 피안타율이 2할도 안 돼요. 1할 8푼 6리로 좋은 성적을 남겼거든요.
기록은 좋게 나왔지만 내용은 별로였다. 내가 가진 공을 100% 던지지 못했다. 밸런스나 타이밍이 확실하지 않았다고 냉정하게 자평했어요. 사실 이 선수가 피안타율은 적은데 볼넷이 많아요. 그 볼넷만 해결하면은 솔직히 즉시 전력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태현 선수가 자신 있다. 그러나 프로는 보여줘야 한다. 제가 보여준 게 없다. 조급해하지 않고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우선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준비를 착실하게 하면 기회는 오는 거니까 그걸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 토박이인 그는 부산에 아예 집을 얻었다. 어머니까지 이사를 와서 직접 아들을 돌봐준다. 어머니도 매우 객관적인 편이다. 네가 1라운드라고 편하게 있으면 안 된다. 선수들은 계속 들어온다. 너가 증명을 해야지. 내가 증명을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꿈이 있으면 옆을 보지 말고 꿈만 보고 내 것만 해라. 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꿈이 일단 라커룸에 제 이름을 걸고 싶다. 제 라커룸에 제 의자가 생기는 게 가장 가까운 첫 번째 꿈이라는 정말 현실적이고 소박한 꿈을 꿨는데요. 자, 이 김태현 선수 재밌습니다. 뭐냐면 안타는 일단 2이닝 동안 하나 맞았어요. 근데 역시나 피안타율은 1할 4푼 3리로 1군에서도 피안타율은 1할 때예요. 볼넷을 4개를 줬죠. 그 이야기는 뭐냐? 제구가 일단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이 선수 좌완입니다. 키가 185예요. 87kg. 이따가 투구를 볼 텐데 뭐 몸은 괜찮은 편이에요. 거기에 지금 직구가 좌완인데 뭐 144, 145 이렇게 나오고요. 자, 좌완인데 체인지업으로 헛스윙을 하고요. 포크볼로 헛스윙을 해서 강민호 선수를 이게 첫 프로 데뷔 타자거든요. 강민호 선수가 이때 3타수 2안타 2할 7푼 9리였는데 좌완이 체인지업과 포크볼을 던진다. 이러면은 좌우를 가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선수가 2개의 구종을 다 던집니다. 자, 일단 데뷔 첫 이렇게 등판을 해서 던지는데 발을 아주 시원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서 어쨌든 좌투수 특유의 디셉션 동작이 있고요. 그리고 딱 이 초구 직구가 강민호 선수가 이렇게 몸을 움찔할 만큼 아주 파고드는 각이 예술이었어요. 144인데 체감 구속은 더 빨라 보입니다. 좌완이라. 그 다음에 요 아까 말씀드렸던 체인지업. 요게 지금 130km에 체인지업인데 나쁘지 않아요. 체인지업이 딱 좋거든요. 요렇게 체인지업 딱 던지고 그 다음에 보시죠. 발을 굉장히 높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손이 상당히 뒤에서 나오죠. 머리 뒤에서 최대한 이 늦게 보여주는 이런 투구. 그리고 자, 던졌는데 이건 133에 와, 이번에는 강민호 선수가 삼진당하고 들어왔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133의 포크볼. 자, 지금 보시면 130의 체인지업, 133의 포크볼. 자, 그런데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8구 직구에 높은 공에 파울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나오는 피칭 터널에 낙폭이 요 정도 되는 요 포크볼이 낙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강민호 선수가 헛스윙을 하고 들어왔어라고 물어볼 정도로 포크볼의 완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 등판해서 첫 타자를 삼진으로 잡은 굉장히 뜻깊은 투구였죠. 그 다음에 이재현 선수도 그날 3타수 3안타였어요. 그런데 커브도 던지고 포크볼도 던집니다. 지금 보면은 커브와 포크볼, 직구, 체인지업 벌써 4개의 구종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커브로 파울 잡고 포크볼로 또 헛스윙. 그러니까 지금 딱 보시면 이거도 딱 오다가 요거는 이제 류지혁 선수에게 안타를 맞은 포크볼인데 가운데 몰렸었어요. 가운데 이게 높이서 떨어졌죠. 높이서 떨어져서 안타를 맞았고요. 그것도 단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딱 오다가 떨어지는 이 각이 지금 보시면 예술이죠. 벨트 높이에서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고 이재현도 너 뭐야? 라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만큼 이 포크볼의 완성도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보시면은 1구 이 직구에서 같은 피칭 터널에서 오는 커브, 그 다음에 요 직구 피칭 터널에서 오는 포크볼 보이죠? 요 피칭 터널 요 구종 궤적이 이 포크볼이 예술이다. 낙폭이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선수 포크볼은 진퉁이구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닝에서는 볼넷을 4개나 줬어요. 첫 번째 이닝에서는 볼넷이 없었는데 그만큼 상당히 좋은 구종을 던졌고요. 일단 여기서 나타나는 퍼센테이지는 의미가 없는 게 한 경기 2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포크볼 구사율, 커브 구사율, 체인지업 구사율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 선수가 던질 줄 안다 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2군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까 7월에 첫 등판했는데 여기 보시면 5이닝, 6이닝을 던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뭐 체력적인 문제인지 뭔지 모르지만 8월 1일 이후로 8월 19일에 등판해서는 뭐 1이닝, 2이닝, 3이닝 이렇게 마지막에는 좀 던지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3이닝 무실점, 3이닝 무실점이었거든요. 여기 9월 3일, 9월 9일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최대한 선수 아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시키지 않고 조급하지 않게. 왜냐면 롯데 그래도 꽤 믿을 만한 선수들이 아직 있으니까 이 믿을 만한 좌완 선발 자원을 완성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32이닝에 삼진도 38개. 근데 피안타율도 1할 8푼 6리. 그러니까 이 선수가 피안타를 거의 안 맞아요. 딱 하나 문제점이 뭐냐? 볼넷이 많아. 32이닝인데 볼넷이 28개. 자, 그래서 피안타율이 마지막 10경기에도 1할 5푼 7리. 23과 3분의 2이닝에 볼넷이 22개, 삼진은 30개. 그러니까 9이닝당 삼진율은 9개가 넘어갈 정도로 위력적인 이 포크볼이 있는 거죠. 일단 결정구는 포크볼로 보이는데 2군에서 던진 공들을 뭐 저희가 다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정말 기대되는 피칭을 하고 있는 좌완 선발 투수가 롯데에서 이렇게 비밀 병기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연 26시즌 김태현 선수는 어떤 활약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